안녕하세요. 김태진의 보험 스킬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보험뿐만 아니라 저기 챗 GPT인가요? GPT에서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길래 보험은 또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GPT가 학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학습하고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색한 내용이 보험 영업이 어려워요. 이렇게 검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번 기본부터 다시 익히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순서대로 나와 있겠죠? 자, 볼게요. 보험의 기본 개념과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세요. 이 말은 너무 당연한 얘기네요.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축구 선수가 축구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축구에도 진짜 즐기는 사람이 있고 프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엘리트 선수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 설계사는 저는 프로라고 생각해요. 연습하는 시간이 없어요. 연습하는 시간이 없고 거의 뭐 권유를 받았든 내가 원해가지고 뭐 회사에 입사를 했던 입사하고 나서 설계사 자격증을 뭐 한 달 안에 보통 이렇게 취득하잖아요. 그리고 그 한 달 시험 치는 과정에서 이제 영업하는 것도 배우고 상품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한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잖아요, 보통. 일단 축구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축구 프로 선수가 되려면 프로 축구 선수가 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다고 가정을 하면 20살 최소한 10년 이상은 매일같이 축구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보험 설계사는 고객한테 다가가기까지 뭐 한 달, 두 달밖에 시간이 없어요.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보통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보험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영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막다른 길에 다다르는 이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의 설계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다기보다는 돈은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역량은 안 되고 가진 어떤 뭐 라이센스도 없고 그러니 나를 지금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는 관리자분이 나랑 상황이 비슷해. 뭐 엄청 그 스펙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연봉은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보통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설계사의 길을. 그리고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익히고 두 달도 많다. 제가 볼 땐 시험 치는 한 달, 그 다음에 시작하고 한 달, 워킹하고 한 달이니까 한 두어 달 정도 연습을 하고 내가 이제 고객을 만나죠. 친구가 됐던 보통은 뭐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경우 잘 없죠. 보통 가족 혹은 친구 뭐 아무튼 측근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러니까 그들이 내 측근이니까 보험을 하나 가입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해서 할 수도 있어요. 보험 가입을. 근데 이 상품 보험의 기본 너무 기본적인 건데 축구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패스하기 트래핑이라 그러나요? 트리핑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거를 지금 잘해야 된다고 여기 충분히 보면 충분히 이해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상품에 대한 거는 제 생각에는 상품이 계속 나오고 규정이 바뀌고 규제가 바뀌고 새로운 또 상품이 나오고 조금씩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년 전에 완벽하게 알았던 내용이 뭐 2, 3년 후에는 내용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실비보험이 1세대부터 지금 4세대까지 나와 있잖아요. 내용이 많이 바뀌어 있죠. 실비라는 어떤 큰 틀이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내용이 많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라고 돼 있는데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를 지속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기 적어놨네요. 보험의 기본.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챗 GPT에서 이렇게 복사해온 글인데 보험의 기본. 그러니까 기본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기본. 결론은 기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질문하고 답변을 준비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이 말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순신 장군의 그 명언인가요? 고객이 오늘 만났는데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알면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근데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어렵죠.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니까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맞아요. 고객 입장에서 이걸 제일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상품을 아까 전에 말했던 상품을 아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 잘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용어도 좀 어렵긴 한데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질문. 자, 질문을 많이 생각해야 되겠죠? 질문이 많아야 됩니다. 고객한테 확답 같은 어떤 이건 이거예요. 저건 저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렇게 답을 내려주면 그걸 잘 따라오는 고객들은 이 사람 좋다 하지만 보통 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우리 사람은 지시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 고객도 그런 고객들도 있어요. 이렇게 리드 해주길 바라는 고객도. 근데 리드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도 좀 알면서 리드 해주면 좋겠다라는 고객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리드해야 될지 모르니까 뭘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질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질문. 자, 질문. 제가 오늘 만나는 고객 연령이 대략 50대입니다. 추측해보는 거예요. 은퇴하시고, 정보를 받은 거는 은퇴하셨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셔가지고 소득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50대 고객이면 50대면 이미 겪어볼 거 많이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료를 한 해만 딱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보험은 좀 오래 내야 된다는 걸 50대 고객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은퇴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할 날이 엄청 많지 않다는 것도 그 고객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고객한테 기존에 있는 보험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싹 다 해지하세요. 이렇게 안 좋긴 하지만, 안 좋긴 하더라도 이 고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 오늘 설계사를 만나긴 하는데 내가 기존에 가입돼 있는 내용도 궁금하고 잘 모르니까 그냥 만나보자. 잘못돼 있는 거를 해지하라고 하려나? 아니면 아예 다 해지하지 않고 조금만 뺄 수도 있나? 이렇게 궁금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보험이 5개 중에서 한두 개는 괜찮은데 나머지 거를 해지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설계사가 와가지고 고객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고 설계사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좋다. 저거 안 좋다. 그러니까 해지해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말을 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기 밑에 보면 신뢰라는 게 있거든요. 3번 GPT가 말해준 3번에 신뢰라는 게 있는데 이 신뢰를 계속 쌓아가면서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쌓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처음부터 쌓아가는 겁니다. 처음 만나기 전에 전화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보는 거죠. 아버님 은퇴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데 은퇴하셨으면은 새로운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근무하시면 몇 년 정도 근무가 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뭐 길어봐야 5년이다. 아니면 뭐 7년이다. 이렇게 아니면 3년이다. 얼마 안 되는 기간이라고 고객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료라는 거는 길게 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은퇴하면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또 새로 가입해가지고 긴 기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안 되니까 그게 걱정일 거란 말이에요. 고객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며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자신감이 생긴다. 이 말이 되게 진짜 좋은 말이에요. 이 고객 입장에서는 50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퇴할 날이 머지않았고 새로 가입을 하자니 오랜 기간 또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보험이 안 좋으면 바꾸긴 해야 돼요. 근데 신뢰를 얻으면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고객의 보험을 바꿔줄 수 있다면요. 고객이 또 요청한다면요. 그러니까 보험이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으니까 바꾸셔라. 이게 너무 1차원적인 설계사분들도 고객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 맞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답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 말이 간단해요. 아버님 은퇴할 날이 머지 않으셨는데 보험료를 좀 또 한 10년에서 20년 사이 이렇게 내려면은 부담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맞지만 가입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완전 기본적인 실비보험 정도만 두시고 또 기존에 한 5년, 7년, 뭐 8년 이렇게 가입해 두신 보험 있잖아요. 요거 좀 아쉽지만 완벽할 수 없어요. 지금 가입해도. 그러니까 지금 가입해 놓은 것만 갖고도 부족하지만 아쉽지만 옛날에 잘 몰라서 그렇게 해 두셨던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를 거꾸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새로 가입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있는 걸 좀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좀 불편한 내용들, 필요 없다 생각하는 보험들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보험료가 뭐 1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씩 저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권유하지 않았죠. 아버님이 그래 내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언제 또 70까지 일을 할 수 있을라나? 아니 뭐 55세면 내가 75세까지 일을 할 수 있을라나? 야, 이 보험료를 보험이 싫은 게 아니라 보험료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설 거란 말이에요. 이 아버님이, 어머님이든. 그거에 대해서 먼저 같이 논의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그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해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연금이 나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집에 소득이 좀 모아두셨던 돈이 좀 저축하셨던 돈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일을 계속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뭐 다양한 선택의 길이 있지만 어쨌든 고객이 걱정될 예상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만든다기보다는 그 예상 질문을 예상해보고 고객하고 이제 시작했을 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보험을 팔러 왔다. 아니면 정말 잘 뭔가 도와주려고 왔다. 하는 고객의 팔로 왔더라도 예를 들어 팔로 왔더라도요.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하는 거하고 그냥 아버님이 보험이 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거 해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만 하는 어떤 게 고객 입장에서 더 와닿겠습니까? 판단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설계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소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요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버님 연령이 좀 적어볼게요. 아버님 연령이 50대입니다. 그러면 자녀 연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한 20대 중후반에서 많으면 30대 정도 될 겁니다. 뭐 빠르면 결혼 플러스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 손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암이나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같은 이 질병이 언제 많이라기보다는 발병할 확률이 언제 높을까요? 50대? 60대? 70대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50에서 70대 사이에 이 암, 뇌, 심 질환들이 많다. 이거죠.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건강관리 해야 된다. 건강관리 더 잘해야 된다 하잖아요. 이 나이대가 더 되면요. 자, 현재 내가 우리 아버님께서 50대다. 그럼 자녀분이 30이라고 할게요. 현재 아버님 50대, 자녀분 30대, 뭐, 손자가 뭐 한 3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이면, 10년 후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버님은 60대, 자녀는 40대, 손자는 13살, 이제 중학교 입학하기 전이네요. 자, 그러면 암내 심혈관 질환들이 아버님 기준으로 암내 심질환들이 진단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졌죠. 50대보다는. 자녀는 30대에서 40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는 이제 중학교로 가면서 뭐 사교육비나 어떤 교육비로 인해서 돈이 더 많이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아버님의 보험이 잘 안 돼 있거나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미 은퇴도 하셨거나 은퇴 준비 전이라서 소득이 많이 줄거나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에 진단받을 확률도 높아졌어요. 보험이 없어도 충분히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굳이 보험이 필요할까요? 라는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님한테요. 근데 아버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아버님, 근데 이런 일이 10년 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할 방안이 없으면 그냥 병원에서 에이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치료를 또 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치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치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문제. 이거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녀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픈데 당연히 자녀가, 우리도 어릴 때 우리 보험을 부모님이 이렇게 가입을 해주셨잖아요. 부모님 돈 나갈까봐. 우리를 위해서는 맞지만 부모님 돈 나갈까봐. 반대로 지금은 우리 부모님이 편찮으실 확률이 높아졌고 은퇴할 시기도 다가왔거나 은퇴하셨거나. 근데 우리는 이제 돈 나갈 때는 많고 열심히 벌어야 될 시기인데 우리도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 자녀도 앞으로 더, 뭐, 학자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갈 확률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은 편찮으실 확률은 계속 높아지고, 소득은 많이 없고, 모아둔 돈도 뭐 엄청 많지는 않고, 이거 모아둔 돈이 병원비 하려고 모아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모아두신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그 병원비로 쓰시면 생활자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보험이란 말이에요. 보험. 아버님 이런 상황인데도 보험이 없어도 괜찮으면 저는 굳이 추천하진 않고요. 만약에 아버님께서 편찮으실 때 자녀분들이 아버님 편찮으실 때 병원비나 생활비를 도움을 줘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은 도움을 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실제로 도움을 줄 겁니다. 도움을 주는 만큼 반대로 말하면 도움을 아버님은 받은 건데 자녀는 피해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 자녀들은. 그러니까 아버님의 보험료를 아버님이 은퇴하실 때까지만 내시고 은퇴한 이후에는 이 보험료를 이제 그때 죽이셔도 돼요. 죽이셔도 되는데 죽여도 괜찮은지를 자녀들하고도 상의 한번 해보고 보험이 죽으면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자녀들이 보험료를 낼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생일 때, 여력이 없을 때 내주신 것처럼 부모님이 여력이 어렵거나 여력이 없을 때는 자녀들이 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은퇴를 앞둔 부모님의 보험은 본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자녀들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입이 우선이 아니고 일단 가입이 되는지도 보셔야 되고 가입이 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보험에 뭐가 문제가 있냐 그리고 현재 보험료가 얼마냐 아버님이 이 보험료를 낼 수 있냐 없냐 지속적으로 못 낼 것 같다 너무 지속적으로는 그러면 자녀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 모여 가지고 상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보험을 안정적으로 끝까지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상품 아버님 가입한 게 별로니까 이렇게 가입하셔라. 이렇게 가입하셔라. 이런 게 아니라 아버님이 고민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도 마지막도 이거예요. 어떻게 내지 이 보험료? 지금 가입해서 긴 기간 동안 어떻게 내지? 어머님의 고민이 제일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고민이. 근데 상담을 와서 상품 설명보다는 본인이 걱정을 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설계사가 고민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더 경험이 많아 보여요? 없어 보여요? 많아 보이겠죠? 거기서부터가 신뢰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아,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러고 아버님의 보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의해보고 조금, 그러니까 믿고 맡기겠다가 아니라 믿고 조금은 맡겨놔도 되겠다, 이 사람한테.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신뢰라는 퍼센트 경험치가요. 아빠, 엄마가 이제 보험료 못 내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내겠습니다. 라고 이 부모님하고 같이 의견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자녀들도 동의하고 부모님들도 괜찮대요. 그러면은 가입하는데 좀 괜찮죠. 그나마. 근데 오늘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보통 첫 번째 상담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혼자 계속 이걸 내려고 하면은 부담이 될 수 있죠. 부모님 50대, 60대 어른분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걱정하는 거를 먼저 해소할 질문을 갖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